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불어왔습니다. 김정호는 검은색 세단의 핸들을 꽉 잡고 전방을 응시했죠. 45세의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변호사로 통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중요한 재판보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서울에서 시작해 30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하며 내려가는 동안 정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호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흘끗 보았죠. 그 안에는 법원 서류들과 함께 25년 전 연인이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직도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어요. 수진.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한 구석이 저렸습니다. 22살 때 만난 첫사랑이었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정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했었지. 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발라드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그였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고 나중에는 변호사로 독립해서 큰 로펌을 운영하게 되었죠. 결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번의 소개팅과 만남이 있었지만 항상 그녀와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모든 관계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생전에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마다 정호는 아직 일이 바빠서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자신도 알고 있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수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왔죠. 정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곳에서 수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진 후 그녀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부러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차는 점점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곧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정호는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봤어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뵙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정호는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언덕에 작은 추모공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모제를 마친 정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어머니께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성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정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돈과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한 걸까요? 묘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정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눈이 녹은 길에다 곳곳에 패인 구멍들이 차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며 천천히 내려왔죠. 아, 이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눈은 금세 거세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정호는 와이퍼를 최대로 올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급한 커브 구간에서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얼어붙은 길이 빙판으로 변해 미끄러워진 탓이었죠. 차는 도로 옆 깊은 도랑으로 그대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꽤 큰 충격과 함께 차가 기울어졌어요. 정호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몇 분 후에 깨어났습니다. 아파.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마 차가 기울어지면서 어깨가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상황을 파악해보려 했어요. 차는 도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기울어진 각도로 봐서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이었어요. 이런 산골에서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런 망할. 정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완전히 낯설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차 안으로도 찬바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정호는 시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지만 주변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발만 더욱 거세어졌어요. 차는 점점 차가워졌고 정호의 몸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소홀히 했던 것이 이런 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이런 시련을 주신 건가요?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신만 믿고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눈발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문을 두드렸어요. 곧 한 중년 여성이 도랑 위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네요. 괜찮으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눈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어깨를 다친 것 같아요.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도랑으로 내려왔습니다. 눈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정호는 그녀의 순수한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팔을 제 어깨에 기대세요. 천천히 나와보세요. 미숙의 도움으로 정호는 간신히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체중이 실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와서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집이 바로 저기예요. 일단 가서 어깨부터 봐드릴게요. 미숙은 정호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깔끔한 전원주택이었어요. 정갈하게 가꾸어진 마당에는 눈 덮인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은 지금 출장 중이에요. 내일 저녁에나 돌아올 거예요. 미숙은 정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정호는 그 책들을 보며 이 집 주인들이 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세요? 정호가 물어보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지 15년 정도 됐어요. 미숙은 능숙하게 구급 상자를 꺼내며 정호의 어깨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하게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스를 발라주고 삼각건으로 팔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눈에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호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숙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그녀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서울에서 혼자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미숙은 밝게 웃으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구수한 생강차 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정호는 그 향을 맡으며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차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가끔은 조용해요. 남편 일이 바빠서 자주 출장을 다니거든요. 자녀 계획은 없으세요? 미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때는 간절히 원했죠. 하지만 인연이 쉽게 오지 않네요. 정호는 그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자신도 비슷한 공허함을 안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서울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호가 물어보자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번아웃이 와서 그때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이 이곳 출신이라서 결혼하면서 따라 내려왔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후회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서울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나고요. 미숙의 솔직한 고백에 정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데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법대생이었어요. 정말 꿈이 많은 사람이었죠.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대생, 검사가 되고 싶다던 사람. 혹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분 성함이? 미숙은 정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해서요. 하지만 미숙의 다음 말에 정호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쯤 정말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정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25년 전 그가 사랑했던 박수진이 바로 눈앞에 있다니. 그리고 지금 그녀는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미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야. 정호야. 미숙의 손에서 차잔이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호야? 정말 너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믿을 수 없어. 25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너, 정말 너 맞니?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나야. 정말 우연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변호사가 됐다면서? 성공했구나. 미숙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겠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 결혼은 했니? 안 했어.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지. 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정호의 솔직한 대답에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바보같이. 25년을 그렇게 살았어. 너는 어떻게 살았어? 행복해? 정호가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글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나를 정말 아껴주고.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 뭔가 늘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정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수진아, 우리가 헤어진 이유 기억해? 물론 기억해. 내가 사법고시 준비하느라 바빴고 내 부모님은 가난한 고시생과 사귀는 걸 반대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알아? 너를 지킬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어서. 그래서 먼저 떠났지. 연락도 끊고. 미숙의 목소리에 25년 묵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25년의 세월과 각자의 삶이 그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고 있었어요. 수진아, 만약에 말이야. 그만해. 미숙이 정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40대야. 각자의 삶이 있고 나는 결혼했고 남편이 있어. 하지만 내가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어. 남편에게 미안하잖아. 정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미숙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밖에서 눈발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도로 정리가 끝나면 정호도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정호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걸로 됐다고 생각하자. 수진아. 25년 전에 끝난 일이야.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미숙은 한참 동안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체념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 생각을 해.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궁금해. 나도 마찬가지야. 너 없는 25년이 정말 길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고마워, 정호야. 내가 성공한 걸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수진아, 너도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은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설차가 길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호는 미숙의 도움으로 차를 끌어올렸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가야 해? 미숙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어. 몸조리 잘해. 어깨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너도 건강해. 그리고 행복해. 정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미숙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정호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어요. 25년 만에 만난 첫사랑.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호는 미숙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정호야,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더라.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운명인 것 같아. 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 입양을 준비하고 있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25년 동안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웠어. 정호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정호는 한자선 단체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과거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미숙도 남편과 함께 입양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별을 통해 완성되는 법입니다. 정호와 미숙은 25년 만의 재회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것으로, 어떤 사랑은 기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정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밤의 기적 같은 만남은 두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어요.